시간입니다. 경제 초보들이 보기만 해도 아하! 그렇구나 알 수 있게 알려드리는 경제 지식 리필 프로젝트. 오늘의 주제는 바로 브렉시트입니다. 브렉시트는 영국을 뜻하는 영어 브리튼과 탈퇴를 뜻하는 엑시트를 합친 단어인데요. 2016년 정말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뉴스 중에 하나죠. 영국에서 유럽연합의 탈퇴를 두고 국민투표를 실시했는데 결과가 탈퇴 찬성으로 나온 겁니다. 다들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되면서 전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줬는데요. 브렉시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생활의 참견 김양수 작가님의 만화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브렉시트 때문에 집에서 재미있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김양수 작가님의 경제의 참견 함께 보시죠. 시우와 함께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오,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는가? 시우가 브렉시트에 대해 궁금해하길래 아빠, 그게 뭐야? 오랜만에 아빠의 매력을 발산시켰는데 브렉시트는 영국이 유엔이라는 모임에서 탈퇴한 거야. 너무 힘을 준 나머지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말았다. 아빠, 유엔이 아니라 EU라고 써 있는데? 아무튼 영국이 탈퇴하면서 경제에 많은 변화가 아빠, 어떤 변화? 파운드 환율이 떨어지면서 영국산 사탕이라든지 영국산 자전거 뭐 이런 거 가격이 떨어지는 거지. 그런데 실제로는 별 차이 없다는 말도 있다. 영국은 왜 유럽연합의 탈퇴 결정을 내리게 됐을까요? 유럽연합에는 영국을 포함한 유럽의 28개 국가들이 가입되어 있는데요. 유럽연합의 국민들은 유럽연합 국가들 간의 이동이 자유롭고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제한이 없습니다. 인종과 언어, 문화는 다르지만 이 중에서 독일, 프랑스를 포함한 19개 국가에서는 공용화폐인 유로를 사용하는데 영국은 자국 화폐인 파운드의 가치가 더 높다는 이유로 유로 사용은 하지 않고 유럽연합에만 가입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기존에 유럽연합을 이루고 있던 나라들은 경제적으로 잘 사는 서유럽 중심이었다면 2000년대 들어서면서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약간 떨어지는 중앙유럽의 나라들이 가입하게 됐고요. 그때부터 말이 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유럽연합 국가 안에서 취업이 조금 자유롭다 보니까요.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앙유럽의 노동력이 영국을 포함한 서유럽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아무래도 자기 나라보다 월급도 많이 주고 환경도 좋은 나라에서 일하고 싶지 않겠어요? 이런 현상이 계속되니까 실업난을 겪는 영국 국민들이 이거 가만 보니까 내가 일할 자리를 쟤네들이 뺏어가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유럽연합의 정책상 내전을 겪고 있는 시리아 난민까지 받아들여야 되니까 유럽연합을 탈퇴하자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탈퇴 찬성이 51.9%, 반대가 48.1%로 유럽연합 탈퇴, 즉 브렉시트가 현실화된 것이죠. 그렇다면 그동안 영국 안에서 자유롭게 일하고 있던 다른 EU 국민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걸까요? 브렉시트 결정 이후에 전 세계 증시는 마치 추풍 낙엽처럼 우수수수수 떨어졌는데요. 미국, 일본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증시도 휘청거렸습니다. 그런데 당장 걱정인 건요. 바로 브렉시트를 결정을 한 영국입니다. 유럽연합 국가들끼리 무역을 할 때는 관세와 같은 무역 장벽 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게 되었었는데요. 유럽연합을 탈퇴하게 되면 무역 장벽이 다시 생겨날 거고
수출입 과정에서 관세나 수수료가 생기는 건 물론이고 절차도 복잡해지겠죠. 그러면 가격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돼서 수출에 불리하겠죠. 현재 영국의 수출량 절반 이상인 60% 정도는 유럽연합 국가에게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에 타격을 받을 것이고요. 수입할 때도 관세가 붙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아지겠죠. 실제로 브렉시트 이후에 파운드 가치가 급락하면서 영국 경제는 고립될 것이다, 침몰할 것이다 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많이 나왔는데요. 반면에 영국에서는 희망적인 예측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EU에서 탈퇴를 하게 되더라도 52개가 넘는 영국 연방 국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럽연합보다 영국 연방 국가와 경제적인 교류를 늘려서 새로운 시장을 키우겠다는 것이죠. 사람마다 각자 인생을 사는 이론이 있는 것처럼 경제에도 이론이 있습니다. 최근까지 전 세계 자본주의 국가들을 지배하고 있던 것은 바로 신자유주의를 내세운 세계화 전략이었는데요. 세계화로 인해서 경제가 발전하는 측면도 있지만 어두운 부분도 많은데요. 국가 간에 자유롭게 무역 거래가 되고 투자가 이루어지다가 보니 선진국들은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아직은 경제가 발전하지 않은 다른 나라에서 생산하는 것이 더 싸고 가격 경쟁력을 키울 수 있게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선진국 안에서는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요. 또 국가에서 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세계화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분노가 점점 커져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게 바로 신고립주의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뭘까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이런 거랄까요? 브렉시트도 약간은 그런 맥락으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또 미국에서 막말을 막 뱉어내면서 그럼에도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도 항상 주장하는 것이 다른 나라보다 미국이 먼저다, 이런 기조를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약간 신고립주의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내수보다는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죠. 자국 보호를 위한 신고립주의가 퍼져나가게 되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결코 밝은 미래가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신고립주의가 세계 여러 나라를 휩쓸게 되면 자국 산업을 살리기 위해 수입 상품에 대한 관세를 올릴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상품은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니까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나라는 유럽연합과 FTA를 체결해서 운송 기계 부품, 석유 화학 제품 같은 여러 가지 수출 품목에서 0% 관세를 적용받고 있는데요.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으로 수출할 때는 다시 관세가 부과되면서 가격 경쟁력이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연합에서 한 나라가, 그것도 영국이라는 큰 나라가 탈퇴를 하게 된 것은 전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는 물론 우리나라 경제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될 파급 효과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네요. 보기만 해도 뇌에 쏙쏙 박히는 경제 지식 리필 프로젝트. 오늘은요, 요즘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브렉시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